네, 독서미술 여름특강 벌써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시즌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자료는 2022년까지 했던 자료겠죠? 이번 자료는 2023년에 했던 수업과 그리고 올해 또 새로 나온 그림책들을 첨부해서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름특강. 먼저 아트인더북은요,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교습소의 이름이면서 또 그림책 융합교육연구회라는 모임의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저희는요, 교습소에서 독서미술 수업도 하고 있고요. 대상을 0세부터 100세까지로 좀 열려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독서미술 지도사 자격증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개강을 하고 어제 벌써 2024년에 2기가 분강을 했어요. 그리고 또 3기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커리큘럼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독서미술연구회는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림책 융합교육연구회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수업을 준비한 이유는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선생님들이 독서미술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네, 그런 마음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그림책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그림책 작가님들이 활동하기에는 또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이유로 인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발전시키는데 도모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그림책 많이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많은 자료를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은 SNS에 공유를 하실 때 참석자 초상권을 꼭 보호를 해주셔야 하고요. 선생님들이 이런 수업을 듣고 자기 발전을 한다는 거는 오픈을 하시고 홍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네, 다른 분들의 초상권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PPT 화면을 올려서 네,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 중에 수업을 했던 것들, 당연히 선생님들이 하실 권리가 있고, 그걸 위해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수업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보여드리는 수업, 제가 개발한 수업 같은 경우, 그림책이나 수업 주제, 재료, 기법 중 두 가지 이상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 어, 저희 수업을 듣고 했다는 태그를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종 선생님 이거 그때 특강에서 봤던 수업 같은데 하고 제보가 와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고 다음 특강 때는 신청을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수업을 보호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연구회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선생님들의 그 컨텐츠를 만들어 드릴 건데 그분들의 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런 것들은 좀 세게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아트인더북이라는 이름이요. 상표 출원이 끝났습니다. 아직 상표 등록증을 공개를 안 했는데 두 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독서미술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상품 만들 수 있는 것, 교재 만들 수 있는 걸로 해서 지금 아트인더북이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만들어 놨다는 거. 자, 그래서 저희는 그냥 뭐 수업만 하고 자격증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조금 재미있게 즐겁게 연구하면서 어, 오래오래 가기를 지향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아동미술 전공하고요. 조형예술 전공하고 지금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서울숲에서 문화도서트 1기로 시작을 해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 있던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미술교사 뭐 이런 것들은 다 뺐어요. 지금 서울숲 문화도슨트 빼고 시흥시부터 해서 나머지 경력들은 독서미술 지도사 자격증을 딴 이후의 경력만 넣어놨습니다. 그냥 뭐 독서미술로 할 수 있는 수업, 그림책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은 미술관 빼고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엄마를 만나게 된 날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뛰니까 숨쉬기 힘들어요.
지금도 피난길에서 아이를 낳는 산모들이 있습니다. 포탄과 총성을 피해 수백 킬로를 걷다가 더러운 흙바닥에서 홀로 출산을 합니다. 힘겹게 태어난 아이는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맙니다. 탯줄을 자를 면도날, 산모가 누울 수 있는 비닐, 이 간단한 출산 키트로 산모와 아이의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월 2만 원으로 출산 키트를 후원해 두 생명을 살려주세요. 지금 후원해주세요. 갑자기 자,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했고요. 이거는 되게 오래된 사진들이에요. 2012년부터 한 15년 이때까지의 사진. 그리고 요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나왔던 사진들인데, 구겐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꽤 오랫동안 진행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키트 제작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수업을 통해서 전국 이제 많은 아이들은 요 용인에서 사는 친구들하고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매니아층이 꽤 있던 수업인데, 요 프로그램은 이제 올해부터 제가 다른 선생님한테, 저희 연구회 선생님한테 넘겨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수업 중에 하나가 동화책으로 배우는 우리 역사라는 수원화성 박물관에서 하는 수업이 있는데, 이 수업도 대면으로 시작했다가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돌려서 지금은 전국에서 아이들이 신청을 해주는 덕분에 다시 대면으로 돌아갈 수 없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의가 들어왔어요. 수원에 있는 여러 초등학교에서 이 수업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어제 갔던 것도 학교에서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였었는데,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계속하면서 지금 교습소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간히 이런 행사 때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음,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에서는 참 감사하게도 2년 연속 저를 찾아주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영만 선생님과 같이 각각의 코너를 했는데, 신청 거의 1, 2분 만에 마감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난히 제가 좀 큰 이렇게 굵직굵직한 행사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는 명인초등학교에서 작가로서 저를 불러줬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리사이클 아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학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교육과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작가로 초청을 받아서 작가의 만남과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전에 있던 행사죠. 네, 6월 5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필립 베이터 작가가 우리나라 전주국제 도서전에 초청이 돼서 오셨던 작가님이세요. 독일 작가님이시고, 이분에 관계된 수업을 선유도서관에서 융합예술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마들렌 플러스에서 우리 작가님을 모시고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제가 또 영광스럽게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0세부터 100세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작년에 제가 어르신들 만났던,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네요, 벌써. 작년 초구나. 작년 초에 만났던 어르신들. 이 사진 볼 때마다 건강하실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수업했던 거는요, 아이들이랑 똑같은 수업을 했어요. 독서미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0세부터 100세까지 같은 책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 연구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4월 13일 드디어 정식으로 연구회 창립식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도 좀 계세요. 갑자기 자기 얼굴 나와서 놀라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저희는요, 연구회를 통해서 자격증, 그리고 강사 양성, 창업 코칭, 특강, 워크숍 콘텐츠 개발 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큰 목적은 0세부터 100세까지 아우러 가면서 다양한 그림책 교육으로 대한민국의 그림책 문화를 선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에 계속 제의받고 있는 여러 행사들도 기존에 없던 행사들도 있고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갈 행사들도 있습니다. 수업 30분 전에 또 제가 대표님 한 분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한 또 제의를 받았어요. 자, 이런 일들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특강을 통해서 홍보를 또 하기도 합니다. 자, 독서미술 특강은요, 주제별 여름 그림책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림책 어떻게 읽어주는지를 짧게 보여드릴 거예요. 요거를 너무 길게 하면은 나머지 책들을 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할머니 여름휴가라는 책으로 짧게 보여드릴 거고요. 독서미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만든 자료예요. 제가 직접 했던 수업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독서미술에 관련된 질문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좀 길게 가고 못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늦게라도 꼭 답변을 드리니까. 자, 그렇다면은 독서 미술이 왜 필요한지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미술 교육 하시는 분들, 또 뭐 다른 교육을 하시는 분들, 그림책 관련된 활동하시는 분들, 육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하게 신청을 해 주셨고, 제가 독서미술 지도사를 비대면으로 지금 3년째 진행을 하면서 점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신청을 하고 계신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현대 사회는요, 아이들이 컴퓨터, 뭐 스마트폰, 굉장히 다양한 영상 매체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자전거로 출근을 하는데, 아이가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는데, 세상에 이렇게 예쁜 나뭇잎과 또 새소리와 재밌는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하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고, 다양한 볼거리 중에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구분해서 감상하게 하고 좋은 자료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이는 것이 어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대 미술 교육에서 중요한 목적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대 미술 교육에서 세계적인 추세는요, 이해 중심 미술 교육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과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수업을 실행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추세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이해 중심의 미술 교육은요, 생활 속의 미술 교육이고요. 재료 탐색, 그리고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게 하면서 창의력을 개발하고 미적 요소를 발견해 감상할 수 있는 감상 교육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책 보는 게 그냥 재미있게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림을 감상하는 교육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그림책은요, 어린이들에게 매우 친숙한 매체예요. 성장 과정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매체이기도 하고요. 현대 사회의 어린이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책 속에서 다양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스키마를 발달시키고 배경 지식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용어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필요성만 간단히 말씀드릴 거예요. 또한 그림책은요, 작가만의 일러스트를 여러 다양한 재료를, 기법을 통해서 감상을 할 수 있고, 이를 수업에 활용할 때 창의력과 표현력을 키워주는 거는 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장르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림책을 접하면서 아이들이 그림 감상을 통해 문해력과 시각적 문해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림책에 있는 스토리로 문해력 키울 수도 있죠. 자, 그림책에 있는 그림으로는요, 시각적 문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예 커리큘럼에서 한 차시를 다 수업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더불어서 제가 동화책과 그림책이 어떻게 다른지 항상 저희 독서미술 지도할 때는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동화책은요,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림이 전개되는 문학의 한 장르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냥 뭐 글씨만 봐도 이야기만 들어도 알 수가 있어요.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야기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알겠다. 다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림책은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글만 보고는 이해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보면요. 그날 밤 맥스는 늑대 옷을 입고 이런 장난을 쳤지라는 문구가 나와요. 굉장히 대표적인 예시로 등장하는 그림책 중에 하나인데 이런 장난 뭘까요? 알 수 없죠. 그림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눈 오는 날이에요. 피터는 이렇게 발자국을 만들며 걸어갔어요. 피터는 이렇게도 발자국을 만들며 걸어갔어요. 네, 이렇게랑 이렇게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림을 봐야 아는데요. 이것도 잘 관찰해야지 선생님들이 캐치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거냐? 우리 발자국의 방향이 다르거든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요거를 강조해서 아이들한테 잘 인식시켜서 수업을 하면 이런 수업이 됩니다. 우리 눈 오는 날 많이 그리죠. 이거 이제 사포 그림을 굉장히 오랜만에 그렸었는데 눈 오는 날을 보고 나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발자국이 등장을 했습니다. 혹시 나는 이런 겨울 그리기 할 때 아이들 눈사람 이 눈 발자국 그리는 거 많이 봤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20년 넘게 했지만 제가 수업을 잘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발자국을 그리는 친구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림책을 보고 수업을 하니까 그런 발자국도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요 예시를 잘 드리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림책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시점에 정말 많이 필요한 매체예요, 그림책. 그것도 그냥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아셔야 돼요. 너무너무 좋은 그림책들 많이 나오고 재밌는 그림책 많이 나와요. 훌륭 작가님 너무 많으세요.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 지금 우리나라 그림책은요.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수지 작가님, 최덕규 작가님, 백희나 작가님 정말 국제적인 상을 많이 타고 있어요. 뭐 휩쓴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이 타고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들린 소식 저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렸는데 이수지 작가님이 어, 린드그랜드상 후보에 또 오르셨다는 거예요. 안데르센상 수상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상을 탄다 그러면 두 상을 탄 최초의 아시아인 그러니까 모리센다 위유로는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일들이요. 요즘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2004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국제적인 상을 타고 있어요. 볼로냐 라가치상부터 시작해서 또 BIB 그다음에 뭐 뉴욕 찬지에서 올해의 그림책 선정하는 순위 안에도 많이 들고 있고요. 자, 또 요즘에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림책 관련된 공연들 뭐 흔하죠. 방학 되면은 아이들이 당연히 그림책 공연 하나씩은 볼 정도로 이게 이제 이전에는 그냥 뭐 그림책을 하나의 테마로 해서 아니면 그 스토리 이용해서 뮤지컬을 만들었다면 요즘에 뭐 친구의 전설 같은 경우는 이지은 작가가 직접 참여를 해서 좀 완성도를 높이기도 하고 그림책과 연계성을 많이 줬다는 이야기가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고정순 작가님의 전시 관련된 건데, 그림책 작가분들이 원화전을 또 많이 하세요. 원화전을 많이 하시고, 원화를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픈 날이에요. 정확히.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픈날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고, 이날 모든 그림이 솔드아웃이 됐어요. 그 중에 한 점 제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깜빡깜빡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래선 안 되는 사람 그니까 중요한 당신을 위한 기억력 감퇴 개선 의약품 브레이닝 Think, Focus, 브레이닝 캡슐. 자, 그리고 콘서트 하셨어요. 그림책 콘서트 많이 하시죠?
작가님이 그림책도 보여주시고 그림책 뒤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서 여기 무대 보시겠어요? 정말 소극장에서 했던 콘서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매진도 굉장히 빨리 됐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온 음악들이라든지 영상들이 퀄리티가 진짜 가수의 콘서트 못지않은 그런 수준을 자랑을 했습니다. 또 우리 양철군과 많은 진짜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드신 이기훈 작가님은 제가 최근 들었던 소식으로는 헐리우드 스타들이 그림을 갖고 싶어 하는 작가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은 팔로우 수가 몇십만이 넘어가셨더라고요. 해외에서도 전시도 잡혀 있고 한데 뭐 이런 소식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소식.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김승현 작가님의 그림이 구찌 여기 보면은 네, 그러니까 어른들 것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아이들 컬렉션으로 해서 한정판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들 그리고 볼로냐에 관련된 소식 이거는 좀 빨리 지나갈게요. 많이 아실 텐데 2020년에 우리나라 작가분이 제일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에 이수지 작가님이 도록의 표지를 장식을 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2022년에는 저희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도록을 얼마 전에 본론회관 가서 가지고 온 거는 사왔죠. 네,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다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표지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왜 그림책을 직접 봐야 되는지 선생님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표지만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커버로 되어 있어요. 짠. 그리고 뒤에도 연결이 돼요. 저는 이제 이 그림을 전시장 가서 직접 봤는데 이렇게 펼치면 지금 식물 화성기가 너무 낮게 있어서 다 잡히진 않지만 굉장히 긴 사이즈의 그림이 됩니다. 자, 이런 파라텍스트적 요소들이 가득 담긴 그림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실물을 봐야지 우리가 좀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그림책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즌 그림책, 이거 맨날 내가 특강을 들어서 수업을 해야 되나?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씩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실 텐데, 작가님들이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리즈로 그림책을 만드신 분들이 계세요. 김지한 작가님도 계시고, 또 백유현 작가님도 계시고 한데, 자, 이렇게 해서 한 작가의 그림책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 지금 화면이 자꾸 끊긴다고 한 분이 하시는데 괜찮으신가요? 화면 부드럽게 잘 넘어가나요? 네. 지금 다른 분들은 부드럽게 넘어간다고 하시는데 혹시 재접속 하실 수 있으면은 재접속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요거는 우리 김지한 작가님의 그림책인데 호랭면은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냉면에 관련된 설화 같은 느낌의 책이에요. 올해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여름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름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타이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책을 검색을 하실 때 여름 그림책 이렇게 해서는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중간중간 제가 음소거 처리를 좀 하면서 할게요. 호랭면 너무 귀여워요. 우리 김잔 작가님 또 작년에 볼로냐에서 상 받으셨거든요. 네, 또 그러니까 글쓰기를 같이 배웠던 글동무이기도 한데 그림 너무 귀엽죠. 만화 전공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림체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자, 이건 전설 같은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으로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여름 그림책과 수업 내용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풀립국수 너무 귀엽죠? 백연 작가님 그림책.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풀립으로 어떻게 국수를 만들지.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올해 나온 펀딩 했었죠. 네, 요즘에 그림책 신간으로 나올 때 펀딩을 많이 하거든요. 펀딩으로 해서 이제
자기 이름 들어가기도 하고 한정으로 나온 굿즈 같은 거 받기도 하는데 연립부침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도 요거 펀딩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 이것도 어떤 내용일까 너무 궁금하죠. 아이들이 이렇게 한 작가의 봄, 여름, 가을 시리즈 보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가랑 친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 이렇게 한 작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리즈로 그림책도 내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야금야금 알아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빡 주는 것보다 저는 아이들이 야금야금 조금씩 알아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름을 주제로 해서 제가 크게 요렇게 한 4군데로 4개로 나눠서 그림책이랑 미술활동 추려봤는데요. 뭐 빙수, 아이스크림, 뭐 수박, 바다, 또 여름휴가, 비, 여러 가지 우리 여름에 관련된 단어로 해서 키워드를 넣고 했는데, 자, 웬 내일이냐? 제가 여름 수업에 굉장히 진심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여름이 되면은 내일을 바꿔요. 그 달에 어떤 수업을 할 건지에 따라서. 그리고 재료를 준비합니다. 자, 가리비죠? 소라 같은 거는 안에 내장이 있어서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소라는 사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껍데기가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말리는데 계란판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재료 쓸 때 좀 예쁘게 세팅을 해주거든요. 그래야지 봤을 때 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예쁘게 세팅을 하고 또 쓰기 좋게 세팅을 합니다. 뭐 이런 통 종류는 가리지 않아요. 네, 반찬통부터 시작해서 수업에 쓸만하다, 아이들이 편하다 하면 다 써요. 얼음통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씁니다. 크기에 따라서 좀 작은 것들 미니어처 수업할 때는 이 얼음통 굉장히 잘 쓰는데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뚜껑 있는 거 구매하셔서 위에다 착착착 쌓아 놓으면은 먼지도 안 타고 쓰기도 굉장히 편해요. 드디어 보내? 이게 소문으로 듣던 노모어 피자? 애니싱 뭐? 노모 피자. 53rd and first, please.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름이 온다라는 이수지 작가님의 책을 시작으로 해서 요즘 그 교육의 추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 융합예술 수업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올려드린 화면을 좀 잠깐 보고 계세요. 자, 지금 뭐 1악장, 2악장, 3악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책의 악장이 뭐야? 네, 그림책 자체가 음악을 바탕으로 해서 만드셨어요. 이수지 작가님은 음, 여러 음악을 들으면서 어렸을 때 이런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고스란히 담은 책이 여름이 온다라는 책이고, 이거는 조금 이렇게 두꺼워요. 글밥이 많진 않지만 꽤 두껍고, 막 음악 전공하신 분들은 이 책을 가지고 어떤 수업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이 2023년 볼로냐의 그 도록 표지가 요거랑 약간 비슷하죠. 그리고 여름소리라는 책이에요. 아까 나왔던 것은 이제 음악이랑 같이 관련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요거는 소리에 관련된 이 소리를 이미지화시킨 그림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해보려고 시도하는 수업도 이런 소리, 냄새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미술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공감각적인 감각을 어떻게 키워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짧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에서 그림책을 만들면 이런 북 트레일러를 만들어서 영상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랑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했던 수업이고 아이들한테 이 책을 본 다음에 너희들이 여름, 여름의 소리를 한번 글씨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작품처럼 이렇게 두꺼운 도화지 주면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낙서식으로 A4 용지에다 그냥 자유롭게 해보라 그랬어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글씨를 똑같이 그려봐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했던 글씨 중에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작은 그 투명 미니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제가 과정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인스타에 올리기도 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파츠들은 네일 아트 할 때 쓰는 파츠예요. 제가 이제 계속 가고 있는 샵에서 사장님이 하나 주셔가지고 이걸로 뭘 한번 해볼까 해서 이 수업이랑 더불어서 했는데 저는 이렇게 아이들 핀셋 쓰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중력도 키워주고 되게 세밀한 표현하는데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이 도구 사용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심지어는 가위도 이렇게 가위질도. 그래서 이런 도구 하나하나 쓰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좀 새로운 도구, 안 쓰던 도구를 쓰는 수업을 좀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레진에다가 해서 UV 램프에다가 구워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러면 글씨가 번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소품으로 쓰는데도 무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1년 이상 쓰기는 좀 힘들 거고 아이들이 요거를 그렇게 오래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좀 선명한 색깔, 쨍한 색깔들이 효과가 좋고요. 자, 굉장히 아이들마다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키링도 만들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아이들 연령마다 제가 좀 다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좀 크게, 큼지막하게 들어가는 게 잘 보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예시작들을 좀 보신 다음에 이왕이면 선생님 수업하실 때 이제 효과가 좀 좋은 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도 재미있게 찍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랑 예, 그다음에 7살이랑 확실히 다르죠. 7살들은 유성 매직으로 그려서 했어요. 레진까지는 안 하고. 자, 그러면 우리 휴가에 관련된 책들 먼저 한번 볼 건데요. 할머니의 여름 휴가는 뭐 진짜 국민 그림책 작가죠. 우리 안녕달 작가님의 책이고, 흰콩가족의 신나는 여름 휴가, 또 여름, 뭐 산타 할아버지의 휴가,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흰곰 가족 원래 이제 겨울 이야기로 또 책에 나와 있는데 여름 휴가를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곰들이 여름 휴가를 간다는 거를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생각해보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림책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있고 이런 메뉴판 만들기도 해봐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만들기도 하지만 이런 메뉴판 그리기, 메뉴판 만들기 요거는 오일 파스텔로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킴공 가족들이 바다사다도 만나고요. 이 여름 같은 경우는 이소영 작가가 수채화의 그 번진 습식 수채화 일러스트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 빨간 덩어리는 뭘까요? 얘가 여름이에요. 와, 진짜 갑자기 요즘에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이런 느낌이지 않으세요? 갑자기 진짜 막 이 더위가 나한테 막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집에 있으면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막 샤워를 하면 푹 찌는 여름. 이 이상 어떻게 더 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올여름은 진짜 이런 여름이 될까 봐 걱정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그림책 작가님들이세요. 시간아 흘러라 흘러라.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스캔받은 거 아니고요. 출판사에서 오픈을 해놓은 자료들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여름휴가는 레이먼드 브릭스의 작품이에요. 우리 레이먼드 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만화 형태로 그림책을 만드는 분이죠.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산타 할아버지가 여름휴가를 가는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휴가 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썰매를 개조해서 여름휴가를 갑니다. 혼자. 그리고 애완동물 맡기러 가고 또 이제 프랑스로 가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나저나 외국 사람 티가 나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바게트빵을 옆에다 끼고 다닙니다. 자, 프랑스 유학 갔다 신 분 지금 한 분 계신데 프랑스 사람들 이거 안 끼고 다니죠?
자, 그리고 요런 것들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좀 고학년 친구들이랑은 만약에 산타가 한국으로 여름 휴가를 온다면 어떻게 여름 휴가를 보낼 것 같아? 어디에 갈 것 같아? 또 아까 산타가 직접 그 썰매를 여름용으로 바꿨잖아요. 썰매 디자인을 한번 해주자. 또는 이런 휴가 에피소드 같은 거, 너희들의 휴가 때, 작년 휴가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우리 레이먼드 브릭스처럼 네 컷 만화로 한번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휴가에 관련된 책인데, 우리 또 이명애 작가님의 그림체 휴가, 또 이거 우리 얼마 전에 오셨던 필립 베이터 작가님의 책, 그리고 굉장히 따끈따끈한, 심지어 저번 주에 나왔어요. 똘랑똘랑 여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휴가는 진짜 엄청난 작가님이시죠. BIB부터 시작해서 볼로냐 2회 선정, 진짜 굉장히 내노라 하는 상들은 또 많이 타신 분인데, 진짜 우리 휴가 기다리는 마음 그렇잖아요. 언제 휴가 오나, 언제 휴가 오나, 이렇게. 자, 이렇게 패딩을 입고 다니다가, 근데 겨울이 아니었네? 여기 보세요. 근데 글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잘 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한 명이 또 패딩을 입고 있는데, 짠! 패딩을 벗고, 이제 여름 휴가를 지기 시작합니다. 오일 파스텔로 그림을 그리신 것 같은데, 오일 파스텔에 이렇게 뭉개지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이 되는 기법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필립 베이터 작가님. 필립 베이터 작가님도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그림책을 많이 만드셨는데, 요즘 또 많이 나오는 그림책 형식이 이런 노블, 그래픽 노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형식의 그림책이 많이 있습니다. 쭉 당첨 여름 휴가거든요. 이게 이 친구가 이제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휴가가 취소가 됐다가 휴가를 가기 위해서 이 친구가 막 응모를 해요. 잡지사, 막 방송사 이런 데. 그래서 당첨이 돼서 여름 휴가를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상상 옛날에 해보지 않으셨어요? 라디오 같은 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연 신청돼서 뭐 이렇게 어디 가고 막 이런 거 됐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저번 주에 받은 요 똘랑똘랑 여름입니다. 아까 요 달달북스 대표님이랑 통화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들었던 소식으로 하면 진짜 핫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아마 오픈되지 않았을 거예요. 똘랑똘랑 여름 공연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기존의 그런 그림책 콘서트 형식에다가 참여하신 분이 장애에 대한 교육을 좀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마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화로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어마어마한 분이 또 음악에 참여를 하셨다고 해요. 그림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국진 작가님 굉장히 귀여우시거든요. 실제로는 이 책이 이렇게 길지는 않고, 얘가 지금 실물이 옆에 마침 있는데 이렇게 제가 사라지네요. 그러면 이거 잠깐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마침 또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펼치면요, 이렇게 약간 정사각형 느낌이에요. 짠, 제가 펀딩에서 받아가지고 사인이 있습니다. 뉴 다우니. 건조기 사용 후에도 향이 오래오래. 다우니. 속옷 입고 그냥 반팔 티나 이런 걸 다 하고 입는 분들 많잖아? 여름에는 다 젖잖아. 그 불화 자국대로 땀나는 거 알지? 딱 막아주는 용도로도 괜찮을 것 같아. 진짜 오늘 바깥에 엄청 더운데 지금 시원해.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 정사각형 느낌으로 색연필로 진행이 되는데, 당장이라도 공항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 장면 있죠. 진짜 어디 그 뭐라 하죠? 호텔이 아니라, 네. BTS는 아니에요, 선생님. BTS는 아니고요. 누구시냐면은 그 이제 명성황후랑 또 여러 가지 뮤지컬 음악 감동하셨던 분이 참여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BTS 대박인데요. 근데 언젠가 BTS 그림책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 되게 가까운 미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할머니 여름 휴가를 통해서 어떻게 그림책을 읽어주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뭐 이제 국민 그림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속 표지에 보면 할머니가 여기 이제 고장난 선풍기를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풍 버튼이 고장이 났나? 하면서 딸깍, 딸깍 하세요. 그리고 바람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약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손가락으로 얘들아, 약풍은 어떻게 돌아갈까? 작은 목소리로 윙윙윙윙 요거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자, 며느리하고 손주가 왔어요. 흔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혼자 이렇게 있는데 가족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랑 옥탑방이에요. 굉장히 덥죠, 옥탑방이. 그리고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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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났어요. 보통 우리 손님이 집에 오면요, 띵동 하고 누구세요? 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 손님은 기다리질 않아요. 띵동, 띵동, 띵동. 근데 보통 이렇게 손님이 막무가내로 초인종을 울리면은 짜증이 날 거예요. 근데 할머니 표정 보세요. 굉장히 좋죠. 얘들아, 누가 왔길래 할머니가 이렇게 좋아하실까? 너희 할머니는 누가 오면 제일 좋아해? 그러면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아버지 얘기한 친구는 한 명 있었고, 저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손주가 왔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그리고 강아지는 먹을 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할머니, 저 바닷가 갔다 왔어요. 응, 그래. 까맣게 탔구나. 하면서 할머니가 요구르트 하나 꺼내줘요. 할머니, 엄마, 할머니랑 또 가요. 그랬더니 엄마가 할머니는 힘들어서 못 가신다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살이 이렇게 약간 그을려 있어요. 할머니, 그럼. 자, 제가 지금 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친구 할머니가 준 요구르트 입에 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입에 뭘 문 것처럼 읽었습니다. 바닷소리 들려드릴게요. 하고 소라를 할머니 귀에 들려드려요. 자, 파도 소리 들려요? 갈매기 소리는요? 응, 그래, 들리는구나. 개가 움직이는 소리는요? 모래성은 잘 있어요? 응, 그래, 다 잘 있구나. 자, 개 얘기 왜 했을까요? 모래성은 뭘까요?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런데 손주가 선물로 주고 간 소라에서 뭔가 부스럭부스럭 나오고 강아지가 으르렁 바람 한 점 없는 오후였어요. 자, 개 한 마리가 나와서 다녀요. 요거는 타다타다타다타다 입으로 읽는 것보다는 손톱으로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시면 돼요. 자, 얘도 개고 얘도 개죠. 이것도 아이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셔도 좋고 그러다가 메리가 소라 속 쑥 들어가요. 그리고 트립닷컴 해외여행 할인 코드 6초 웹 못 봤다면 트립닷컴으로 와. 지금이야 지금. 한국 타이어. 다시 나온 메리의 몸에서 바다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이 가벼운 돗자리에다가 수박 반 통, 수영복 입고 소라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짠, 프라이빗 해변이 펼쳐지고요. 바다에서 메리랑 재미있게 놀아요. 그리고 여기 글밥 없거든요. 재미있게 아이들이랑 좀 보셔야 되잖아요. 얘들아, 할머니가 숙박 반 통이랑 메리랑 데리고 왔는데 여기 손님이 있네? 누가 있지? 갈매기예요. 어머, 갈매기가 꼬르륵꼬르륵 거야. 배가 고픈가 봐. 근데 메리는 갈매기가 무서운 것 같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할머니 다리 속에 쏙 들어가 숨어 있죠. 그리고 할머니와 메리는 수박을 나눠 먹고라고 하는데 메리하고 할머니만 먹나요? 갈매기도 같이 먹잖아요. 그쵸? 그리고 햇볕에 살을 태웁니다. 우리 우유빛 피부를 자랑하던 할머니가 짠 이렇게 구릿빛 피부가 되셨어요. 그리고 여기 기념품 가게를 발견합니다. 이 기념품 가게 아까 손주가 말했던 모래성 잘 있어요? 라고 했던 모양과 닮아있죠? 기념품 가게 갔더니 굉장히 많은 물품이 있어요. 요거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얘들아 기념품 가게 구경 좀 해볼까? 그러면서 벽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만 이렇게 구경을 같이 하세요. 그리고 보면은 바다 냄새 방향제, 바닷바람 스위치, 바다여행 소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림책 좀 본 친구들은 이소라! 손주가 여기서 샀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 할머니는 여기서 뭘 사실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그림책 좀 본 친구들은 아까 선풍기가 고장났었는데 하면서 뭘 샀는지 알아맞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할머니는 바닷바람 스위치를 사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고장난 선풍기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바람 나오는 거 보세요. 조금 글씨가 커졌죠? 저희들 이제 강풍이 나오기 시작했어. 시원하게 바람 소리 한번 내볼까? 그리고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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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이렇게 하고 끝내면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 구석에 뭔가 보이시나요? 네. 바로 그 꽃게가 숨어 있습니다. 이거 약간 그 판타지 그림책에서 증시물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그런 소품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걸 보고 어떤 수업을 했냐면 할머니한테 드리고 싶은 기념품,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기념품 가게에 갔어.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한테 어떤 기념품을 만들어주고 싶니?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 장면도 연출해봤거든요. 그림책 속의 한 장면을 연출해보는 것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이제 뿔소라거든요. 뿔소라를 제가 뿔소라 회를 되게 좋아해서 제주 갈 때마다 뿔소라를 항상 먹는데 거기서 굉장히 예쁘고 깨끗한 소라 하나를 가지고 와서 끝이 뾰족뾰족해요, 얘가. 그래서 다 이제 사포를 갈아서 아이들이 얼굴에 대도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요 장면을 재현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소라 놓고 아이들이랑 그리는 거, 크레파스로 그리는 것도 한번 보여줬어요.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찍은 다음에 회색깔 크레파스 이렇게 문대가지고 그리는 거랑 해서 여기서 어떤 세상이 나올까? 요거 이제 돌봄교실에서 했던 거예요. 소라 표현한 것도 아이들 되게 다양하죠. 그리고 아예 이제 들어갔을 때 모습을 미니어처식으로 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모래가루 이용해서 모래가루에다가 목공 본드에서 이렇게 붙이고 여러 가지 뭐 미니어처 소품 같은 거 활용해서 했는데 이렇게 이거 이제 아이스크림 막대거든요. 아이스크림 막대 이용해가지고 파도 타기 하는 거. 그리고 이 안에다가 아이들의 모습을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사진 찍어가지고 파도 타기 하는 모습을 오려서 넣기도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친구가 누워있어요. 요 친구 동생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요렇게 할 거야 라고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포즈를 막 만들어서 사진을 찍거든요. 이 과정도 굉장히 아이들이 즐거워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할래요. 그래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의자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죠. 요걸 이제 미리 알려주고 아이들이 요거 작업할 때 선생님들이 프린트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사진 촬영하고 아이들이 요 밑작업할 때 요거 이제 인쇄해서 요 마르는 동안에 아이들이 또 오려가지고 붙이면은 그 주 안에 끝내서 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잘 어울리죠. 네, 요즘에 그 미니어처 관련된 전시도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바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요 이제 냉각젤이 많이 없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막 남아 돌았었어요. 요즘에 물로 많이 해서 대체가 돼서 없지만 그 냉각젤에다가 잉크를 넣어서 목공본드랑 섞어서 이렇게 파도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재료를 좀 바꿔서 바탕 재료를 바꾼 거예요. 똑같은 기법을 하는데 바탕 재료를 바꿨는데 아이스크림 막대 쪼르르 붙여서 위에다가 집게 해가지고 사진 걸 수 있게. 2020년에 벌써 했던 거네요. 요거는 제가 매년 해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성인들도 되게 좋아하는 수업 중에 하나예요. 조그만 소라에다가 소라게도 만들고 저는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품을 준비를 해서 사진 촬영하는 것도 아이들이랑 같이 의논해서 해요. 자, 이렇게 조개 껍데기 이용해가지고 거울 넣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소품들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시간 조절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런 소품 같은 거 하나 같이 만들기 하셔도 좋은데 액세서리 만들기를 저는 이제 팔찌 만들기 도구 구슬 같은 거를 좀 여러 가지 테마로 준비를 해서 분명히 일찍 끝내고 막 기다리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하나만 더 하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럴 때 요거, 주제에 맞는 굿을 이용해가지고 만들긴 하는데, 제가 사실 이런 액세서리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장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기도 했습니다.
있고 사진도 같이 따로 찍기도 하고 같이 찍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작품도 작품이지만 그 좀 테마 자체를 아이들이 연출을 직접 하고 사진 촬영하는 거를 좀 직접 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시즌별로 꺼내놓는 소품들이 조금 있어요. 책이랑 같이 찍은 친구들도 있고 이런 것들 구매한 것도 있지만 당근 잘 찾아보시면 네, 뭐 이제 가져가세요 막 하는 것 중에 소품으로 쓸 만한 것도 꽤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아이들이 직접 세팅하는 모습입니다. 혹시 다칠지도 몰라서 제가 이렇게 레진 처리 같은 거 해놓기도 하고요. 뾰족한 거는 뺐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만지지 않게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자, 고학년이 만든 그 액세서리예요. 꽤 퀄리티가 있죠. 근데 여름 내내 또 잘 하고 다니고 선물로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촬영할 때도 이런 종이들 있어요. 요즘에는 이런 배경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 세트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가지고 너네 작품이랑 어울리는 게 뭔지 골라서 직접 놓고 세팅해서 촬영하게끔. 새로운 다우니 디자이너 향수를 영감으로 재탄생한 섬유유연제 세계적인 퍼퓸 매장과 협업한 다우니 7일간 피어나는 향수. 너 향수 바꿨어? 다우니. 이렇게 직접 하기도 하고 선물도 하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넷이 한 팀인데 또 친한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커플로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수업이 될 수도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추억이 돼요. 근데 그냥 이 팔찌를 만들고 사진 찍는 순간만 추억이 아니라 책을 보고 이런 걸 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추억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여름 하면은 수영 있죠. 수영에 관련된 책들. 자, 수영이불이란 책과 제가 좀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300페이지 가려면 멀어서. 물속에서는 좀 특이한 점이 볼펜을 이용하셨어요. 선들이 볼펜이. 할머니랑 수영장 가는 이야기. 몸이 천근만근 같았는데 할머니가 수영장에 가니까 돌고래처럼 수영을 막 하십니다. 수영이 배워보고 싶고. 그리고 이거는 판타지 그림책이에요. 이지연 작가님의 수영장이라는 책입니다. 여름 휴가랑 뭐 이런 거랑은 조금 주제가 딱 떨어지는 책은 아니지만 그 이지연 작가님의 판타지를 잘 보여주는 이 작가님은 이렇게 알 수 없는 어떤 생명체들이 나오는 게 또 특징이에요. 또 나만의 수영 배우기, 뭐 아빠랑 같이 수영 배우는 거나 수영에 관련된 것들은 아이들의 성장이나 아니면은 어떤 역경을 이겨내는 뭐 이런 스타일로 또 많이 주제가 나와 있어요. 자, 또 이제 물을 무서워하는 친구가 이겨내는 그런 얘기들이 또 많이 있어요. 네. 지금 끊기는 게 아니고요. 아마 제가 빨리빨리 보여드리다 보니까 그림이 조금씩 느려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녹화는 제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게 많이 불편하시면은 선생님들 재접속하시거나 아니면 녹화본 할 때 다시 녹화본을 챙겨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또 이런 현상이 있기도 하고 또 이 시간대가 줌을 사용을 많이 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또 지역에 따라서 끊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죄송하지만 선생님들이 그거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파도야 놀자. 파도에 관련된 책들이에요. 이수지 작가님의 책이고 파도는 나에게라는 또 하수정 작가님의 책과 파도 타기가 있습니다. 파도야 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수지 작가님의 경계 시리즈 중에 하나죠. 이수지 작가님이 이 책에 넘김할 때 그 접지 있잖아요. 이 부분을 경계로 설정을 해서 만든 책들이 있어요. 자, 그냥 파도야 놀자 봤을 때는 뭐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책의 경계를 넘어오질 못하죠. 그래서 파도를 놀리다가 나중에는 파도가 확 받는 자 이렇게 경계 시리즈 책이 있고요. 이 경계가 뭔지에 대해서 아시려면은 그림책을 또 공부하시면은 더 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다음에 파도는 나에게란 책이에요. 요거는 제가 지금 실물로 잠깐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작년에 제가 되게 힘들게 좀 구한 책 중에 한 권이에요. 얘가 이렇게, 얘도 이제 그 판형이 위로 올라가는 제본인데, 안에 종이가요, 파도가 이렇게 트레싱지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학원 친구들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책에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넘기면서 이런 소리를 또 즐길 수 있는 책. 파도 타기 같은 경우에는, 서핑에 관련된 책이에요. 정말 이 그림은 제가 크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성환 작가님이 기가 막히게 파도를 그리셨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이들하고 사진 자료랑 영상 자료로 활용을 했어요. 파도 타기 책으로 보고 이렇게 파도 타는 모습을 영상으로도 한번 보고 파도 소리도 듣고 이렇게 참고 자료를 활용을 했고요. 요거 링크는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드디어 보내? 이게 소문으로 듣던 노무어 피자? 애니싱 뭐? 노모 피자. 그리고 자, 서핑 보드를 디자인했습니다. 서핑보드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클레이로 사람 만들어서 올렸는데 클레이로 사람을 먼저 만들어서 얘가 좀 마르는 동안에 물감 하셔도 되고 물감 하고 그리고 마르는 동안에 보드를 디자인을 하고 얘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근데 요거는 그 시간 안에 다 끝내서 못 가고 한 2시간 정도 2주 정도 연장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파도를 좀 다양하게도 표현을 해봤어요. 투명 아스테이지에다가 아크릴 물감으로 해서 양면이 좀 다른 느낌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파도를 그리기도 하고 연령별로 아이들 되게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사람 이제 비율 맞춰서 만드는 거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걸 좀 신경을 썼고 그리고 요건 이제 파도야 놀자를 재현을 한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파도에 놀자 나온 친구처럼 파도를 맞았을 때 어떤 기분일 것 같아? 하고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연출을 해서 넣었습니다. 여기 이제 아이들이 자기 사진 들어가 되게 좋아하기도 하는데 저희 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재료 이용해가지고 파도를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돌봄교실에서는 이렇게 종이를 말아가지고 붙이는 걸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이 또 이렇게 해서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의도했던 상황이 아닌데 막 흔드니까 파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뭔가 소리가 나고 이런 것들을 찾고 즐기는 게 본능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중간중간 느꼈는데 요 무지개 왜 그런지 아세요? 물이 이렇게 탁 이렇게 튀면은 햇빛을 받았을 때 약간 프리즘처럼 무지개가 보이는 경험을 했었나 봐, 이 친구가. 이렇게 무지개를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음, 다양하게 연출해봤습니다. 코로나 때라 이렇게 뜨문뜨문 앉아서 수업을 했었네요. 그리고 요거를 쭉 모아서 다 이렇게 해놨더니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어떤 포즈를 했고 어떻게 파도를 표현했는지 오면은 학원 문 여기 딱 들어오면은 볼 수 있게 이렇게 연출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원이고 그리고 요거 많이 보셨죠? 뭐 핀터레스트나 이런 수업도 많이 하는 거 보셨을 텐데 이걸 보고 어떻게 수업을 좀 풀어볼까? 아이들이 진짜 신고 막 이렇게 만지고 들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 아이들이 자기 발을 그리고 작년에 수업을 했거든요. 발 그리고 그 다음에 얘들아 슬리퍼가 양쪽이 우리가 한 세트로 사는데 한 켤레라고 하잖아. 얘네가 양쪽이 디자인이 다르면 될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도 전 다르게 할래요 하지만 다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발바닥 모양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신을 수 있게 그리고 요거 이제 바탕 재료 너희들이 바탕 종이 골라서 아이들이 촬영을 할 때 직접 고른 거예요. 그다음에 이 펜이 뭐냐면 체인지 펜이라고 지금 다이소에서 나오는 펜인데 색깔 이렇게 그은 다음에 뒤에 있는 하얀색으로 하면은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그런 펜입니다. 그거 이용해서 약간 스티치 같은 것도
제가 유도를 좀 했고, 딱 보면은 아이들 그 스타일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진짜 만들면은 자기들 발 사이즈 맞게 하기 때문에 신어보거든요. 그러려면 옆에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 얇은 것도 그렇고, 이 뒷면에다가 스카치 테이프 하나씩 이렇게 발라가지고 끊어지지 않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진짜 집에서만 놀이할 때 신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요게 체인지 펜이에요. 요걸로 아이들이 좀 뭔가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 촬영도 할 수 있고요. 같이 신고 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그 디자인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상품을 만드는 것처럼 그럼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만드는데도 약간 더 생각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포장도 좀 제대로 해서 가져갈 수 있게 했는데, 아까 나왔던 슬리퍼들처럼 그냥 이렇게 발가락을 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뒤에 발꿈치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후기 너무 좋아요. 엄마가 사진 찍어서 카톡 보내신 거예요. 친구가 집에 가서 엄마 것도 만들어줘서 둘이 커플 신발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뭐 이제 이런 상황들도 뭐 그랬다며 은채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도 다 추억 만들기인데 사실 추억 만들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이제 바다 동물에 관련된 책입니다. 아빠 해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빠 해마 이야기는요, 에리칼 작가님의 책이고, 이거는 이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중간에 OHP가 들어가 있어요. OH 필름으로 그 투명성을 좀 이용을 했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해마를 그리고, 요게 이제 뿔 부분 되는 거예요. 요거 마를 동안에 OHP에다가, 물감으로,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다음에, 요게 이제 마르고 나면은 오려서 배경지에 놓고 여기에다가 OHP를 올렸어요. 그림책처럼 똑같이 OHP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해서 그냥 A4 사이즈로 했는데 이렇게 물풀들 자체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작년에 한 거예요. 작년에. 자, 요거는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정말 책처럼 양쪽에 다른 생물들을 그려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책 하나를 보고 그냥 한 번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된 수업, 조금 더 다른 수업을 계속 조금씩 더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예요. 매번 다른 책에 작년에 했던 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작년에 했던 책을 올해 바로 연결해서 하진 않아요. 똑같은 걸 하지 않고 전 2년의 텀을 두거든요. 기본적으로 2년이라는 텀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거를 좀 선생님이 기준으로 두시면은 수업을 하시는데 좀 부담이 덜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외국 자료 보니까 창문에다가 이렇게 문에다가 이런 DP를 또 했더라고요. 저희서 아이들이 오면 깜짝 놀라는 이런 이벤트 좋아해가지고 올 여름에는 요 문어나 뭐 문어 나오는 책 하나를 찌매는 게 있어서 요거 하나 연출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했던 수업 중에 하나를 간단한 거라서 요거는 문어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놓고 밑에 다리, 문어 다리 8개 한 다음에 또르르 말아서 했는데 그냥 이제 문어 만든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연출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하트 모양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고 아, 너무너무 귀엽죠. 팀별로 색칠하는 것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뉴 다우니 건조기 사용 후에도 향이 오래오래 다우니. Ventus, 한국 타이어. 그리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책 중에 하나가 하늘을 나는 물고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날치 이야기예요. 날치. 저는 우리나라에서 날치 못 봤고 동남아 가서는 이제 가끔 바다 위에 이렇게
그 호핑 같은 거 가면 이렇게 반짝반짝한 애들이 날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영상도 찾아서 이렇게 아이들 보여주고. 네. 이런 영상 자료 잘 찾아서 활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좀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철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타원형 해놓고 거기에다가 클레이로 날치를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요건 이제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는 등이에요. 제가 이 등을 되게 이용한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불 들어오는 걸 무조건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잘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재활용품 이용해서 하는 수업으로 요거는 그 컵홀더 뚜껑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칠해가지고 비닐에다가 싸서 한 거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일회용품을 좀 많이 안 쓰려고 해서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또 들 때도 있고 아이들 위해서는 이렇게 간단한 수업을 또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또 요것도 지금 그 냉각젤 있잖아요. 냉각젤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잉크 이용해서 잉크가 아니라 저 이거는 돌가루 했었어요. 색돌가루 해가지고 밑에 해주고 그리고 다이소 가면은 이런 어항에 넣는 물고기도 있거든요. 예, 얘네들 넣어가지고 연출한 나만의 어항. 겉에다가 이렇게 유성매직 그림을 그렸는데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려면은 동그란 통보다는 이렇게 각진 통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방향제 같은 거 있잖아. 저기 넣어가지고 방향제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GIF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종이의 물성을 이용한 종이의 물성을 좀 아이들이 막 활용하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수업을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하려는 수업이 아이들이 종이를 이용해서 물성을 많이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럴 때는 저는 도안을 쓰는 것도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 대신 좀 다양한 도안을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포토존으로 쓰려고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저희는 물을 달라고 하면은 정수기가 없어서 생수를 이렇게 컵에 따라주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한번 쓴 거는 바로 헹궈서 말려놔요. 그리고 얘들아 이거는 우리 만들기 할 때 또 쓸 거야 하고 이렇게 모아서 하거든요. 눈사람도 만들었었고 이렇게 물고기 해서 사진도 찍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래가 나오는 책을 보고 했던 건데 이거 좀 재질 특이해 보이죠? 요거는 트레팔지예요. 그러니까 트레싱지는 조금 빳빳하고 트레팔지는 트레싱지가 약간 더 부드럽고 코팅이 된 느낌? 조금 더 구김이 덜 하거든요. 이거 아마 제가 그냥 샀던 게 아니라 어떤 포장지나 꽃 포장지 있잖아요. 그런 걸로 활용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리사이클 아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멀쩡한 포장지 같은 거를 좀 챙겨 놓거든요. 그런 거에 아크릴 물감 해서 해파리도 그려보고 그리고 이제 빙수, 아이스크림 빼먹을 수가 없죠. 빙수와 아이스크림 책들을 쭉 모아놨습니다. 아마 요즘에 나온 책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작가님들마다 그림체도 다르고 너무너무 귀엽고 재미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냠냠 빙수라는 책도 똑같은 빙수지만 요거 이제 보면은 가족들이 같이 빙수 만드는 거. 이제 뭐 음식 만드는 거 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요 빙수 만드는 수업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빙수 팥빙수인데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제목부터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한테 빙수 팥빙수 이렇게 해요. 그럼 아이들 따라하게.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에 푹푹 찌는 그런 날에 빙수 팥빙수가 딱이지 이렇게 저는 불렀어요. 애들이 막 따라 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속옷 입고 그냥 반팔 티나 이런 걸 다고 입는 분들 많잖아? 여름에는 다 젖잖아. 그 불화 자국대로 땀나는 거 알지? 딱 막아주는 용도로도 괜찮을 것 같아. 진짜 오늘 바깥에 엄청 더운데 지금
시원해.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 응.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그물 식으로 아이들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시간 여유가 되면은 여기다가 비주얼 식으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줘요. 자, 팥빙수 애들 뭐가 들어가지? 과일 종류 뭐 이렇게 그리고 쓰고 그 다음에 토핑으로 오늘 뭐 넣고 싶어? 생각보다 아이들 넣고 싶은 토핑이 또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빙수 그리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빙수를 그리는 것도 있지만, 여기 요 그릇의 좌우 대칭을 또 알려주는 수업이기도 했어요. 1950년 이 친구는 어디 종론가에 되게 오래된 빙수집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돌봄교실은 이제 50분 수업이다 보니까 도안을 좀 쓰기도 해요. 도안을 적당히 활용을 하고, 이렇게 좀 재미있는 빙수 모양이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이런 이제 돌봄교실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환경 구성을 또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또는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크게 뭐 여름이나 뭐 겨울 요때 저는 이제 해드렸었는데 아이들한테 아까 그 과일을 할 때요 여유로 두세 개씩 더 만들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협동화로 하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자기 빙수 다 한 친구는 여기 협동화 와가지고 붙이라고 해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색깔별로 붙였습니다. 이거 괜찮죠? 앞에 사진도 찍고 포토존으로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참 제가 그 재료 다양하게 쓰는 거를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뭐냐면 도배지예요. 도배지에다가 애들이 다양한 재료를 써서 파츠 같은 거 올려가지고 예, 접착 시트지로 코팅을 해준 거고요.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빙수도 만들고 거기에 일조한 게 바로 이런 파츠예요. 파츠. 요것도 제가 일일이 다 산 건 아니고 한참 슬람 유행하고 반짝 죽었을 때 당근에 이렇게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 박스를 쟁여와서 정리해놨는데 이왕이면 예쁘게 저는 세팅하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자, 그릇 하나에다가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남은 재료는 다시 제자리에 넣기. 요거를 꼭 하셔야 돼요. 아니면 선생님들 정리하기 너무 힘드세요. 그리고 또 한참 유행했었죠. 이렇게 모델링 페스트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그런 느낌을 내줬는데 일단 팁 하나 드리자면은 아이스크림 스틱에다가 이렇게 한 스푼 뜬 것처럼 해가지고 뒤에 자석을 붙였어요. 그래서 냉장고 자석으로 생활 속에서 좀 아이들 작품들을 엄마 아빠도 보고 가족들이 막 좋아하고 즐길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출도 좀 다양하게 해서 사진을 찍어봤죠. 작년에는 미니어처 수업을 많이 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이 소근육 발달, 그리고 집중력, 주의 집중력, 그 다음에 이런 표현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런 것들 키우기 위해서 미니어처를 또 많이 했고요. 6살 친구들, 7살 친구들 힘들어요. 그래서 비교적 작은 미니어처. 이거는 그 소주 종이컵이에요. 거기에다가 클레이 얹어서 하는데, 자, 이런 거 할 때 고민이 되죠. 여기 밑에를 채워야 돼요. 아까워서 위에만 올리면 이게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클레이 하고서 남은 것들 있잖아. 애들 분명 이렇게 똥색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걔를 다 모아놔요.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이런 데 채워 넣을 때 씁니다. 너무 좋아하죠. 너무 귀엽죠. 그리고 작년에 엄청 인기가 많았던, 문의가 또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연필깍지 미니어처예요. 이거는 연필깍지 투명한 거 다이소에서 팔거든요. 거기에다가 미니어처 빙수를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거 뭘로 붙였냐면, 우리 레진아트 할 때 여러 가지 파츠를 이제 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꾸덕꾸덕한 재질이 나와요. 그거 저희 네일 사장님이 하나 써보시려고 줬어요. 그거 이용해서 붙였더니 안 떨어지더라고요. 다가 숟가락질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가져가나요? 저는 포장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촬영이랑 자, 아이들 보세요. 너무 귀엽게 잘 만들었죠. 그리고 요거 보세요. 진짜 이렇게 한 숟갈 뜬 연출 이런 것도 다 레진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레진 아트
당근 찾아보시면은 하다가 안 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조금 쟁여놨다가 선생님들이 요렇게 저렇게 해보고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빙수, 아이스크림 빠질 수가 없죠.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윤정주 작가님은 이렇게 꽁꽁꽁 시리즈로 해서 냉장고에 관련된 그림책이 있고요. 꽁꽁꽁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는 아이스크림 많이 있죠. 자, 요런 거 이제 보고 저는 여름에 한 번씩 그냥 그 피코나 왜 저기 팽이 아이스크림 이런 거는 좀 사놨다가 그런 거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 있을 때는 제가 미리 여쭤보고 아이들 하나씩 주기도 하는데 요런 책 보고 나서 아이스크림 안 먹으면 또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 보고 그런 거 하나 간단하게 먹고 나서 수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아이스크림에 관련된 책도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라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만들기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런 장면들을 보고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이어서 갑자기 상큼하고 시원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그리기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도누리코 작가의 우당탕 야용이 시리즈 중에서도 아이스크림 시리즈가 있습니다. 친구들 항상 사고를 치고 다니죠.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 또 아이스크림 주세요. 유령이 나오는 유령이 아이스크림을 재밌게 만들어줘요. 자, 외국 자료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간단한 자료들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백업을 제가 어디서 파는지 몰라서 얘는 이제 안 해봤고, 이런 걸 보고 조금 아이디어를 얻어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너무 예쁘죠? 이 도배지가 되게 좋은 게, 도배 풀을 발라야 되는 종이다 보니까 빳빳하기도 하고, 습기에 되게 강해요. 그래서 아이들 그라데이션 연습할 때 되게 좋거든요. 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앞뒤로 해서 좀 다르게, 여기 같은 거예요. 얘를 딱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앞뒤를 다르게 해서 얘는 약간 부채처럼 하려고 했는데 해놓으니까 조금 무겁긴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되게 좋아했는데 엄청 크죠, 생각보다.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뒷모습을 해서 아이스크림 딱 들고 찍으니까 너무 예쁘죠. 이 친구들 1학년 때 왔는데 지금은 6학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츠도 그냥 막 대충 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패턴식으로 하는 게 훨씬 예쁘다는 거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우드라 커팅기 또 많이 쓰시죠. 우드라 커팅기 이용해서 아이스크림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자르고 그리고 나서 아크릴감 칠해서 한 건데 이렇게 이게 뭐지 겉에 커버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요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색종이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팽이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은 딱 요만한 아이스크림 막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따로 사려고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팽이 아이스크림 막대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빼빼로 토핑 만들고 요거는 그냥 아이스크림 막대인데 이거는 이제 하얀 색깔 그 아크릴 펜으로 해가지고 포스카 펜 같은 걸로 웨하스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다우니 디자이너 향수를 영감으로 재탄생한 섬유유연제 세계적인 퍼퓸 매장과 협업한 다우니 7일간 피어나는 향수. 너 향수 바꿨어? 다우니 중요한 건 해내는 것보다 해보는 것. 한화 손해보험. 그리고 요건 아이들 아까 모델링 베스트에다가 색깔 섞어가지고 만들 거. 그리고 요것도 입체로도 만들어 봤어요. 입체. 근데 이거는 그냥 아이스크림이 아니고요. 약간 장난을 좀 치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쭉 구멍 뚫어가지고 실을 연결했거든요. 장난감처럼 만들어줬는데 엄마 놀래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여기 아이스크림 있어요. 엄마들 받아서 어머 이게 뭐야 하고 딱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순간 쑥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쑥 올려서 다시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되게 간단해요. 그 다음에 우리 여름하면 수박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수박. 자, 수박에 관련된 책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먼저 우리 김영 작가님 그 병관의 시리즈 그리신 작가님이에요.
어, 수박 너무너무 좋아해서 수박 먹고 나온 씨를 이제 키우는 건데, 이렇게 정보 같은 것도 살짝 살짝 들어있고, 수박 심거든요. 나중에 진짜 수박이 열려요. 그리고 수박 만세라는 책도 너무 재밌어요. 이선미 작가님의 책인데, 제가 그림책 테라피 할 때 또, 이분의 진짜 소원이라는 책을 잘 쓰는데, 자,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수박을 먹고 씨를 삼키면은, 어렸을 때, 너 배에서 수박 자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밤새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일은 어쩌지? 하면서. 그리고, 진짜 입에서 싹이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수박을 달고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에 갔습니다. 어떡해요? 한국 가야죠. 그리고 갔더니 포도씨 먹으네, 살구씨 먹으네. 너네 어젯밤에 무슨 얘기 있었어? 무슨 일 있었어? 하는데 사실 이 과일들은요, 뭘 표현한 거냐면은 아이들의 걱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목은 수박 만세지만 내용은 주제는 아이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다뤘어요. 자, 수박 먹는 모습 한번 그리기를 했거든요. 수박을 먼저 만들어요. 수박을 동그란 종이에다가 가운데 빨갛게 해서 수박 단면처럼 그려요. 그리고 마를 동안에 수박을 먹고 있는 내 모습을 그리는데 몸통 그리고요. 팔을 따로 해요. 팔은 이렇게 대고 자기가 자기 손을 이렇게 대고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개를 올리는 거죠. 하나 그려서 종이를 반을 접어서 하나를 하면은 오렸을 때 두 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뭐 그 주름이랑 이런 수박 소품 그린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이거 수박 전단지 붙여놓은 친구들이랑 그리고 사진은 어떻게 찍은 거냐면은 내가 그린 그림이랑 똑같은 표정을 연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책을 보기도 했고 아이들 재밌는 생각하는 친구들 이렇게 수박 모자 이런 것도 나와요. 요거 수박은요 동그랗게 그린 이유가 동그랗게 그린 다음에 반을 접어서 얘가 손에다 그 사이에다 끼우면은 더 입체감 있는 느낌이 나서 이렇게 수박을 그렸습니다. 자, 개미의 수박 파티라는 책인데 요거 아마 제목이 바뀌어서 나왔을 거예요. 개미들이 수박을 찾았어요. 그리고 수박을 먹고 자, 수박을 그 자리에서 다 안 먹죠? 얘네들은 갖다가 막 옮긴 거예요. 수박을. 그리고 이렇게 수박은 어떻게 됐을까요? 짠! 남은 수박에 나뭇잎을 이용해가지고 미끄럼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수박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이거 아마 워터파크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제 외국에 있는. 그래서 얘들아, 우리 수박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책이 수박 수영장 나오기 전에 제가 했던 수업이에요. 이제 돌봄교실 수업이라서 수박의 단면 같은 거는 도안을 좀 썼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했는데 수박 키즈 카페 1학년 친구들이 한 거예요. 정말 다양하게 나죠. 수박 매점, 수박 캠핑카, 자, 수박으로 된 계단. 네. 사이즈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도안 주거든요. 개미들의 수박 정글. 재밌죠? 그러니까 수박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자를 수 있는지 예시를 몇 개를 보여줘요. 그리고 요거를 도안으로 썼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을 파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놀이터에는 뭐가 있고 해서, 아이들은 저는 이 생각금을 꼭 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뭐 그려요? 라는 소리를 잘 안 하게 돼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되게 습관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너희들 보고 한번 생각해봐. 그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거를 표현을 해서 다시 그걸 통해서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학교마다 아이들 수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요즘에 제가 수원에 있는 수원 전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돌아가면서 가는데 학교마다 아이들이 글씨 쓰는 수준 다르고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거는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하셔가지고 이런 도안이나 아니면 가르쳐주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저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들 샘플을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안 안 주고 이렇게 수박 만들어서 하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바탕색을 칠하면 완성도는 분명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또 여름 하면은 꼭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수박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 책도 진짜 여기 보면 이렇게 슥슥슥슥 하고 지나가서 아유 시원하다 뭐 할아버지 목소리 내는 거랑 그리고 수원 이제 실기생 어린이 도서관에서 몇 년 전에 이거 코로나 전이었을 거예요. 수박 수영장을 테마로 해가지고 여기 관장님 나오시고 이런 수영장도 연출을 했었어요. 이런 건 뭐 우리가 하긴 좀 힘들지만 그리고 이제 종이 접기로 수박 접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수박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수박 자료를 또 막 이렇게 찾아봐요. 그러면 그냥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수박의 그 단면을 종이 찍기로 한 것도 괜찮고 요걸 보고 조금 제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 한 군데 선생님이 종이 접기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표현을 한 건데 선생님, 그때 수박책 보고 했더니 아이들이 수박의 표현이랑 이런 게 너무너무 재밌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요 수박 가랜더가 또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수박 가랜더가 너무 간단하니까 이런 거는 주로 아이들이 메인 수업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씩 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쭉 걸어 놓으셔도 괜찮고 이름 써서 요거는 수박 말고 다른 과일의 단면을 관찰을 해서 이걸 이제 가랜더로 만든 거예요. 시간도 좀 걸리고 요거 집에 가서 부엌에 걸어놨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수박 수영장입니다. 수박 수영장은 그냥 얘들아 수박 수영장 해보자. 그러면은 잘해요. 이제 이전에 했던 수업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또 재미있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박 수영복 입은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워터파크 수박식장 진짜 이 워터파크 그러니까 주로 요즘에는 수박 수영장 그려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워터파크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생각그물을 워터파크 가면 애들이 뭐가 있지? 요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박이랑 적용을 시켜가지고 수박 스타일로 디자인하는 걸로 너무 재밌죠. 이렇게 기다리는 거 해본 친구들, 에버랜드 선풍기 있는 거랑. 그리고 이걸 조금 재밌게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우리 그 파도 타기 할 때 애들이 종이를 써봤잖아요. 어떤 친구 선생님이 종이 잘라 써도 돼요 하더니, 요렇게 해가지고, 예, 미끄럼틀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랑 재미있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좀 긴 종이 하시면 좋거든요. 얘가 4절을 반 잘라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모난 종이만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긴 종이 쓸 때도 있고 뭐 세모 종이 쓸 때도 있고 밖으로 빠져나와도 상관없고 종이를 더 붙여도 상관없다고 하거든요. 또 이제 수박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의 이거는 세밀화 그림책처럼 김정선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유리 작가님이 글을 쓰셨는데 그림을 그리셨는데 보세요. 이 거친 농부의 손과 그림 너무 잘 그리셨죠. 당연한 얘기지만요. 요런 그림체는요,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것들, 이제 주로 만들기라든지 재미있는, 이런 추억 만들기 가지고 노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드로잉 수업이랑 이런 기초 수채화 하시는 분들은 요런 책을 보고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 기초 수채화 그 네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고 따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림책의 한 장면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꽃 출판사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코너가 있냐면 작가가 읽어주는 그림책이란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거는 작가님이 읽어주는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좀 수박이 먹고 싶으면 네, 요거 유리 작가님 목소리 아니에요. 김장성 작가님 김장성 글 유리 그림. 네. 책도 좋지만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씨를 심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읽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로 저는 이런 영상은 돌봄 교실처럼 기관 수업할 때, 단체 수업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요. 또 수박동네 수박대장이라는 책을 이렇게 약간 아이들이 그린 것처럼 그리고 수박이 어떻게 판매가 되고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오는지 이렇게 만화 스타일로
요즘에 또 이런 그림체가 유행이라 해야 될까? 인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아빠 자판기, 엄마 자판기에 그리신 조경희 작가님도 이렇게 아이들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시는데, 이런 거. 그리고 아까 제가 수박 만들었던 방법이 이거예요. 기초 수채화를 수박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거를 습식으로 하나, 그다음에 건식으로 하나 이렇게 수채화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수채화가 붓터치 활용해서 하는 건식, 이렇게 번짐을 이용하는 게 습식이거든요.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이런 거 아이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채화 자료로 쓰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수박 나온 책들이요. 생각보다 많아요. 네. 수박 씨앗, 그리고 이거 수박 씨앗이라고 된 책도 있고요. 화가 난 수박 씨앗이라고 나온 책도 있어요. 또 수박 씨를 삼켰어. 쭉 태양왕 수박. 그리고 올해 나온 책 수박맨. 수박 먹고 냠냠. 아이들이 이거 읽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박맨. 저는 올해 이 책 살려고요. 짠. 내가 태어났다. 너무 귀엽죠? 네. 수박 파워 하면서. 그리고 수박 먹고 냠냠도 만화체로 그려져 있는 그림책이. 소리도 나오고, 이 책은 이렇게 수박 모양 자르는 것도 나오고요. 짝짝짝 아이들이랑 같이 그림책 놀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얼굴에 이렇게 씹붙이는 거. 쓱쓱싹싹 하모니카 수박. 이런 거 소리 내는 거 꼭 아이들 따라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수박수는 동시집이에요. 동시집.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름에 관련된 동시만 아이들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탐색적 요소가 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쭉 보여주고요. 너희들이 여름하면 생각나는 동시가 어떤 것 같아? 고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매미 있고요. 또 쭉 보면은 수박이라는 책,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소나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소나기 뒤 83페이지네 찾아가지고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동시 같이 읽어보기 굉장히 재밌거든요. 짧아. 이 책이 좋은 게 이렇게 좀 짧아요. 심심하니까 하품 난다. 하품 나니까 눈물 난다. 눈물 나니까 울고 싶다. 뭐 이렇게. 화가 난 수박 씨앗은 이제 할머니가 수박 씨앗 하나를 심어요. 그리고 그걸 본 고양이가 가서 할머니가 뭘 심었죠? 봤더니 에이 수박 씨앗이네. 고양이가 심는 걸 보고 또 다른 강아지가 가서 여우가 보고 계속 에이 수박 씨앗이잖아.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수박 씨앗이 화를 내면서 수박을 엄청나게 많이 열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래도 웃어 보여? 웃어 보여? 하고 맛있게 먹어요. 자, 그 다음에 쭉이라는 책도 아마 작년에 나왔을 거예요. 이 책도 여름에 관련된 소리가 표현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쭉 있죠? 쫙 있죠? 그리고 짝! 자, 이렇게. 이 책도 굉장히 소리로 되게 재미있게 표현이 된 책이고 작년에 저희가 봤던 책 중에 하나예요. 수박씨를 삼켰어. 아까 나왔던 책이랑 조금 연결이 되는 느낌이죠. 수박이 최고야. 이런 이제 소리 내는 거 아이들한테 한번 시켜보면은 정말 잘해요. 수박 진짜 진짜 좋아. 하고 꿀꺽 삼켰는데 씨까지 삼켜서 걱정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태양왕 수바도 뭐 작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우리 이지은 작가님의 책이고. 자, 할머니 목소리를 실감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여기에서만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수박에 관련된 수업한 것도 계속 쭉 해서 보여드릴 건데, 아크릴 물감으로 이렇게 수박하고 이렇게 모루로 만든 다음에 다이소에 가면 이런 발 팔잖아요. 요 여름 발에다가 연출을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핀도 만들고요. 가방도 만들었어요. 이게 가방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진짜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어떤 친구가 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때 코로나여가지고 애들이 서로 교류가 많이 없을 때였어요. 근데 시장에 가다 서로 만난 거예요. 수박 가방을 메고. 그래서 선생님 누구도 여기 다녀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시장에서 만났다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건데 그 개미들의 수박 놀이터를 보고 나서 만들었더니 개미를 또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친구 건데 뒤집으면 개미가 있고 뒤집으면 그냥 씨가 있고 요렇게 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지만 재밌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 많이 또 DM으로 물어보셨던 건데 요거는 슬라임 가루가 있어요. 그 가루, 이제 물을 타면은 슬라임처럼 되는 건데, 약간 열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친환경 소재라서 아이들 만져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목욕할 때도 막 쓰고 이런 가루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요거 뭐냐면, 짤주머니예요, 짤주머니. 저기, 베이킹 할 때 쓰는 거. 거기다가 넣고, 아이들이 조물조물해서 수박, 말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친구들이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만지면서 힐링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소리 나는 거랑 이렇게 만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는 스팽글 넣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요게 지금 다 이지은 작가님의 책이에요. 여름에 관련된 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친구의 전설은 살짝 아니지만 약간 시리즈 같은 느낌의 책들이죠. 제일 먼저 나온 게 팥빙수의 전설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친구의 전설, 그리고 태양왕 수박가 나왔고, 그 다음에 외전으로 나왔어요. 수박의 전설. 외전으로. 그래서 요 호랑이가 여기 나온 호랑이에요. 이렇게 약간 연결이 되든 안 되든 하면서 다 연결이 되는 상호 텍스트성을 불러오는 전문 용어로 얘기하자면 그런 책입니다. 자, 우리 이진 작가 굉장히 시크한 스타일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분이고요. 자, 요거는 지금 굿즈예요, 굿즈. 요즘에 또 트렌드가 그림책 굿즈가 많이 나와요. 굿즈가. 근데 이게 한정판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아니면 없는, 못 사는 그런 굿즈들이거든요. 요거 저 있고요. 컵도 있고, 요 인형, 요 쿠션도 있는데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사면서 아이들한테 막 보여줘요. 자랑하고 선생님이 샀다. 그리고 학원에 DP해놓고 아이들이 쓸 수 있게 해주고 하는데 음, 또 작년에 이런 수박빵이 나왔었어요. 수박빵. 이것도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들 수는 없고 베이킹 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하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요거에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요번에는 우리가 그림책 굿즈를 만드는 걸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거는 수박 백설기. 그래서 굿즈로 만들 만한 게 좀 한정적으로 있거든요. 뭐 컵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그 매직 플라스틱 아시죠? 이렇게 한 다음에 오븐에다 구우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작아지는 거. 요런 걸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 그렸죠. 그림책을 대고 그린 거예요. 그냥. 그림책을 대고 그려서 굿즈 만드는 것도 해봤고 그 대신 색연필로 해서 굉장히 완성도 높게 이건 이제 5, 6학년 친구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봤냐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이 수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굿즈를 만든다면 캐릭터를 만든다면 그림책을 만든다면 어떤 캐릭터를 만들 거야 해서 한 친구가 다 한 거예요. 네. 이름도 막 지어줬거든요. 네, 요거는 수새 뭐 이러고 수박 고래 이렇게 수박 거북이 해서 또 하나는 이렇게 거울도 만들었어요. 동그란 거울 뒤에다가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또 뭐 핀도 만들고 부채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가 한 해에 다 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했던 것들 중에 추린 거다 보니까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같이 남겨놨어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대고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찍어서 요거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그냥 솔직히 얘를 봤을 때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수박에 관련된 책을 보고 수박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런 굿즈로 만드는 수업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진 과정을 꼭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했더니 말리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미니어처 그 소쿠리에다가 동그랗게 수박해서 자석해서 냉장고 자석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한 2주 정도 걸쳐서 만든 것들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만들 수 있죠.
이런 것들은 한 주 정도 말려야 되고 얘네들은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배경지도 정해서 사진 찍고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수박 초코파이랑 그다음에 수박씨 캔디. 얘는 어떤 맛이냐면 우리 그 수박바 안에 들어가 있는 초코국 있잖아요. 수박씨 그 맛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사가지고 여름방학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학원 여름방학 전에 요 수업을 마무리해서 여름방학 하기 전에 선물로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포장하는 거. 그 포장하기 수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해력 키우는 것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만든 것을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문구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은 관련된 자료를 찾거나 이런 상품들을 보고 또 힌트를 얻고 보고 쓰고 이런 과정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상자에 넣어가지고 여름방학 즐겁게 보내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딱 들려서 보냈거든요. 자, 직접 이렇게 종이 골라서 세팅하고 너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하면서 연출하는 장면이고요. 자, 팥빙수의 전설 뭐 워낙 유명한데 이것도 이렇게 북트레일러가 잘 나와 있어요. 누가 만들었을까?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를 잘 내셔야 돼요. 동화 구연을 하시면은 수업 재미가 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눈이 펑펑 내리는 거 갑자기 여름 눈이 문호랑이를 만납니다. 자, 맛있는 거 주면 앉아봐 먹. 네, 놔, 안 돼! 이렇게. 자, 이렇게 맛있는 거 주면 안 알려줄게. 이렇게 할머니 목소리 잘 내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요거 보고서는 친구들 아이스크림 만들기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때도 아이들한테 너네 어떻게 세팅해서 촬영할래? 그랬더니 이 책을 가지고 오더라고. 너무 재미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저희 학원에 있던 백호도 데리고 와서 사진을 찍고 친구의 전설도 가지고 오고 막 신났어요.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데 거기에 또 이전에 같은 작가에 봤던 책을 문구로 써서 아이스크림에 저기 케이스 디자인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결되는 상호 텍스트성이 그림책으로 키울 수 있는 또 최고의 요소라고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요거는 또 여름하면 우리가 부채도 많이 하잖아요. 부채 만들기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아마 투명한 거나 이런 것들은 좀 흔하게 하셨을 것 같고, 요거는 이렇게 실크샷처럼 되어 있어요. 약간 반투명한 거. 그래서 좀 특이하게 했는데 요거 이제 단오랑 연결을 해서 제가 단오에 관련된 책을 보고 그다음에 전통 무늬를 넣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지도서 과정 같은 거 할 때 좀 풀어드리고 있는데 요게 빛이기 때문에 도안이 있으면 아이들이 따라서 그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큐빅 스티커 같은 거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자, 아까 여름방학 하기 전에 아이들이 이렇게 들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선생님들 그 원을 운영하실 때 이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 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돼요. 들고 나가서 반짝반짝하고 그러면은, 여기 뭐가 있어 애들 저런 걸 했지?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쯤 되면은 이렇게 단어가 거의 이제 여름 시작할 때쯤에서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 만들면은 6월 초에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름 하면은 비가 있어요. 그 들고 다닐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 뭐 할 수 있냐? 우산이 있잖아요. 비에 관련된 책들, 노란 우산부터 비 오는 날은 정말 좋아. 정말 재밌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온 책들도 많이 있고요. 자, 여름비. 제일 싫어하는 여름 손님. 개미도 나오고요. 이렇게 굉장히 좀 서정적인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책이고요. 소나기가 내렸어는 이 소나기가 어떤 소나기냐? 여기 지금 받아쓰게 되는 소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림책을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소나기가 내렸어가 이 친구 마음에 소나기가 내린 것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남매가 같이 비가 막 완전 동생은 신났어요. 근데 오빠는 시무룩해요. 받아쓰기 못 봐서. 자, 이렇게 아이들의 심리를 표현한 그래서 작가님이 아이들 표정, 특히 이 민호라는 아이에 되게 집중을 해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소나기를 왜 이렇게 이 아이의 마음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보셔도 좋고, 비슷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라피 수업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우산 놀이가 있습니다. 우산 놀이, 말 그대로 우산 놀이인데요. 예쁜 우산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산 이렇게 변신을 막 하거든요. 호랑이 우산도 됐다, 토끼 우산도 됐다가, 짠, 요런 우산도 됐다가, 너무 귀엽죠? 꽃게 우산도 되고,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우산 디자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치채셨겠지만, 요거는 아이들이랑 재미있는 우산 디자인 하기, 그래서 우산을 이렇게 재미있게 그리는 수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산놀이 같은 거, 그러니까 그림책을 보고 미술 수업도 하지만 그림책 놀이라는 장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림책 놀이 할 수 있는 우산놀이 활동, 요게 생각보다 안 비싸더라고요. 만 얼마면 사더라고요. 그래서 원이 좀 넓은 원이시면은 이런 것도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해서 여기다 공 같은 거 놔서 이렇게 옮기고 하는 거. 지금 저희 아이들, 그러니까 저희 딸들은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좀 했었는데, 코로나 때 요거를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의 한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요거를 못한 아직 1, 2학년 친구들은, 코로나 때문에 문화센터에서 이런 걸 해야 될 때 못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산 대신 땡땡. 우산 대신 꽃가를 썼어요.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아이들 심리를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막 비까지 왔어요. 망쳤는데. 우산 대신 뭘 쓸까 하다가 꽃가를 쓰는 거예요. 너네들 우산 대신 뭘 쓸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좀 그 시즌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원을 이렇게 환경 구성을 좀 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협동으로 해서 같이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외국 자료들이에요. 그 다음에 노란 우산이라는 우리 그림책 역사에서도 중요한 순간을 장식한 책이 있습니다. 류재수 작가님의 책이고요. 2002년에 월드컵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뉴욕타임즈 우수 그림책상을 받으셨는데 이거는 통으로 영상이 있어요. 이거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건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노래가 너무 좋거든요. 빗소리가.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자, 요거는 4분짜리라서 책도 보여주셔도 좋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한번 음악이랑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책이랑 음악이랑 요즘에는 많이 콜라보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랑 수업할 때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이들하고 우산 쓴 모습을 이렇게 앞모습 이런 거 많이 그리긴 하는데 위에서 본 모습을 그릴 일이 많이 없었거든요. 이 책 보고 위에서 본 모습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탈핀을 이용을 했습니다. 투명 우산이라서 친구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을 그린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한 친구가 이제 하나씩 한 게 아니라 여러 친구가 같이 한 종이에다가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코로나 훨씬 전에 수업이었고 물 웅덩이로 탐방해서 이렇게 비에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와 우산, 어,
요것도 저는 이 부분에서 이수지 작가님의 그림이 진짜 물이랑 만났을 때가 정말 물과 아이들을 잘 표현한 작가가 이수지 작가님 같아요. 이수지 작가님의 책이에요. 글은 외국 작가가 쓴 거고. 자, 요런 거 이제 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혹시 선생님 이거 누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책에 대한 평가가 또 나와 있는데, 이런 평가를 저는 아이들이랑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씨에도 즐거움을 찾아내는 아이들의 보석 같은 능력을 보여주는 책이래, 얘들아. 그러면 이런 평론가들이 정말 좋은 그 표현을 압축해서 해놓잖아요. 그 영화 평론을 한 줄로 해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되게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아요. 어떻게 이런 말 했을까? 막 공감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백희나 작가님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비 오는 날을 정말 좋아가 잘 모르는 책 중에 한 권이실 거예요. 백희나 작가님이 그림으로 그려서 만든 책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림으로 만든 책입니다. 비 오는 날은 정말 좋아를 보고요. 그리고, 자, 여기 지금 보면 아이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얘 그 나는 개다에 나오는 개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래된 책이거든요. 갭이 좀 있는데 비슷한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 근데 사실은 나는 개다에 나오는 개가 또 알사탕에 나와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호 텍스트라고 하는데 상호 텍스트성을 아이들이랑 찾아주는 작업을 하시는 것도 그림책 수업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고요. 자, 아까 그 책을 보기 전에, 자, 얘들아, 우리 비 하면 비 오는 날은 뭐가 생각나? 하고 한번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책을 보여줘요. 비 오는 날은 정말 좋아. 라는 책을 본 다음에 또 비 오는 날이니까 다시 생각나는 게 있니? 하면은 아이들이 또, 이거요, 이거요 하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다른 색깔로 써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책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또 생각할 수 있게 됐구나. 내 사고가 확장이 됐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리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데, 돌봄 교실 할 때는 제가 요 도안을 줬어요. 우산 이렇게 좌우대칭 잘 맞춰서 도형 그리는 거를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고, 뒷모습 그리기. 그리고 보면은 구석구석 아까 그 생각 근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있는 걸 다 그리려고 노력한 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이제 또 물감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그려서도 하면 좋죠. 그려서 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요렇게 OHP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할핀 끼워서 돌아갈 수 있게도 할 수 있거든요. 얘가 할핀이고요. 꽂아서 이렇게 벌려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감 떨어뜨리는 거를 제가 이제 스포이드, 그게 화장품 만드는 용으로 나오는 스포이드인데 되게 저렴해요. 해가지고 떨어뜨린 다음에 물감을 떨어뜨리는 거요. 너무너무 좋아요. 밑에 종이 하나 깔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농도도 잘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이 크레파스랑 색연필을 통과하지 않는 거를 굉장히 신기해요, 아이들이. 네. 자, 요거는 뭐 그냥 그 약병 있잖아요, 아이들. 약병, 약국에서 주는 거. 거기에다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할핀의 효과. 할핀은 이렇게 돌아가는 정도죠. 그래서 키네틱 아트로 표현을 한 수업을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작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장면 중에 요게 제일 인기가 많았었어요. 외국 재료 중에 이렇게 빗물이 떨어진 웅덩이를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웅덩이가 표현된 장면이 있어서 요 장면 연출하는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자기 얼굴이 빛이 요 장면을 찍은 것까지가 수업이에요. 여기 내 얼굴이 비친 거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 수업 들은 분 중에 한 원장님이 아이들 작품을 이렇게 가운데 나무에다 크게 해서 쭉 전시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뭐 빗방울에 관련된 책, 비에 관련된 책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 책들이 많은데요. 이제 물의 순환을 알려주는 책도 있고 또 환경에 대한 책도 있고 그래요.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물의 순환을 알려주는 책인데 물방울을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해보려고 했어요. 아이들이랑. 배구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위질 연습을 좀 해야 돼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OHP 빳빳한 거 오리는 연습도 해봤고 굉장히 다양하게 해봤는데 지금 무지개가 왜 계속 나오냐면 표지에 보면 이게 무지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지개를 이렇게 머금고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아이들이랑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거는 돌봄교실 친구들이랑 OHP 이용해가지고 모비를 만든 거고요. 너무 귀엽죠? 그 물방울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캐릭터화 한 거예요. 이거는 종이 접시예요. 그리고 원에서 할 때는 재료를 또 바꿔서 다양하게 해보기도 하고요. 작년에는요, 이게 비 모양,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거를 소리를 듣고 이런 구슬이나 빨대, 반짝이 실 같은 걸 골라서 아이들이 붙이게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물방울 모양을 잘라놓은 다음에 요 종이 밑에 대고서는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생긴 색연필 아시죠? 그걸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배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사진을 찍은 게 요 실표예요. 그러니까 비를 그냥 이대로 비라는 얘기를 그냥 표현을 하게 한 게 아니라 빗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빗소리가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거를 알게 한 다음에 한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 나뭇잎 없는 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 요번 주 수업에도 되게 잘 썼는데 직접 아이들이 이렇게 걸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자, 제가 아슬아슬하게 지금 시간 맞춰서 끝냈는데요.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